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이번 주부터 한 주간 증시 관련된 중요한 이슈들을 정리를 해보고 주말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9월 3주차인데요. 요즘 증시는 금리 영향을 아주 많이 받고 있는데 그래서 금리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개별 종목으로 LG엔솔하고 SM의 최근 상황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증시부터 볼 텐데요.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미국장이 많이 상승을 했었죠. 그 영향으로 화요일 한국 증시도 좋은 상승을 보여주었지만 잠시 후에 말씀드릴 물가 때문에 결국 다시 2400을 깨고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최근에 2400 전후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는 미국 물가지수 발표였습니다. CPI라고 부르죠. 매달 발표하는 지수인데 요즘에 인플레가 가장 큰 이슈이다 보니까 이 지수가 금리 인상에 영향을 크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8월 물가는 전월 대비 8.3%가 상승했습니다. 7월에는 전월 대비 8.5% 상승했는데요. 7월보다 0.2% 정도는 상승분이 축소되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시장의 예상치는 8.1%였거든요. 그래서 시장 예상치보다 물가 상승이 조금 더 크게 나왔다는 게 우려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예상치보다 좀 높았지만 전월보다 줄었으니까 괜찮은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문제는 근원 CPI 지수였습니다. 근원 CPI는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인데요. 식품과 에너지는 글로벌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제외를 하고 미국 안에서 결정되는 물가로 정리를 한 게 근원 CPI입니다. 화면 보시면 3월 지수가 6.5%로 가장 높았고 이후에는 6.2%, 6%, 5.9%로 조금씩 전년 대비 하락하는 흐름이었는데요. 그런데 8월에 갑자기 또 6.3%로 높아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인상을 해왔지만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잡히고 있지 않구나. 이거 오래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주식시장을 강타한 것이죠. 그래서 물가지수가 발표된 날 미국장은 4% 정도 하락이 나왔고요. 이후에 추가 하락 나오면서 7월 저점 근처까지 접근을 합니다. 여전히 주식시장은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데요. 투자하기가 참 힘든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단 다음 주 FOMC 회의가 있죠. 9월 20일과 21일입니다. 미국 금리 인상 폭이 결정될 것이고 그 결과물은 한국 시간으로는 22일 새벽에 발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 CPI 발표로 이번 금리 인상이 50bp를 인상하는 빅스텝에 대한 전망은 완전 사라졌는데요. 75bp를 인상하는 자이언트냐 아니면 1% 금리를 인상하는 울트라냐 이런 두 전망만 남아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75bp를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 저도 75bp 인상이 유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시장이 예상하던 게 실현되면 우리는 그걸 전문 용어로 부르죠. 선반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마도 75bp 인상으로 결정이 되면 주식시장은 하락세가 진정되면서 반등 흐름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는데요. 물론 다음 달에도 물가지수는 또 발표가 될 것이니까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드라마틱한 수준까지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은 금리가 2.5%로 동일한데요. 아마 이번에 미국이 75bp 인상을 하면 미국과 한국 금리 차이가 0.75% 차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한국은 올해 금리 인상을 논의하는 금통위가 2번 남았는데요. 10월 그리고 11월이죠. 기존 가이던스는 25bp씩 점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이지만 미국과 금리 차이가 너무 크게 벌어지면 한국도 빅스텝으로 따라갈 확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한국 주식시장은 금리도 금리인데 환율 문제가 더욱 크거든요. 1,400원을 넘기지 않으려고 계속 정부에서 개입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1,400원 넘기는 게 시간 문제라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미국과 금리 차이가 벌어지면 외국 자본은 추가 이탈하면서 환율 방어하는 게 더욱 어렵다고 봅니다. 환율이 진정되려면 결국 수출 기업들이 환율로 인한 가격 경쟁력으로 외화를 많이 벌어오고 그걸 기반으로 다시 국내에 달러가 풀리면서 진정되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데요. 그래서 환율이 진정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한 이런 정석적인 흐름을 기대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값은 최근 하락세인데요. 아무래도 같은 안전자산인 달러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금에서 달러 쪽으로 일부 투자 수요가 이동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 시세도 주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매크로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외국인과 기관들 어떤 종목 많이 담았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인데요. 이번 주 외국인은 삼성 SDI와 LG 엔솔을 가장 많이 매수했고요. 그리고 기관은 LG 엔솔, 삼성 SDI를 많이 담았습니다. 순서가 뒤바뀌었죠. 여전히 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2차 전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중에서 LG 엔솔을 좀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올해 1월에 상장했고 주가는 35만원 정도까지 하락했지만 최근 3달 동안 주가는 44% 상승했었는데요. 그래서 결국 다시 50만원을 회복을 했습니다. 수급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수를 하고 있지만 주로 외국인이 상승을 주도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한 달 동안 4,200억 원을 순매수하였습니다. 이제 미국은 전기차를 구입하면 최대 7,500달러 보조금을 지급하죠. 보조금을 받으려면 미국에서 차를 만들고 부품도 생산을 해야 되는데 2차 전지 배터리 시장의 한 축을 담당하는 중국 기업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에게 호재로 작용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 미국 완성차 메이커인 포드나 GM하고 합작도 하지만 일본차 브랜드인 혼다도 최근에 LG 엔솔과 합작법인을 설립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합작법인들은 미국에 공장을 짓게 되는데요. 미국에서 전기차를 판매하려면 결국은 배터리도 미국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세계 주요 메이커들이 한국 기업들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앞서 말씀드렸던 환율 때문에 2차 전지 업종들도 이익이 개선되는 게 기대가 되는데요. 주변 환경이 너무 좋죠. LG 엔솔은 시가총액 2위 기업이지만 시장 분위기와 관계없이 주가는 꾸준히 올랐다고 봅니다. 원래 이런 대형주들은 시장을 이기기가 더욱 힘든데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참 대단한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 보겠습니다. 외국인은 SM과 JYP처럼 엔터주를 많이 담았고요. 기관은 LNF나 동아기업처럼 2차전지 관련 종목을 많이 담았습니다. 탑5 중에 겹치는 종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이슈가 있었던 SM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M은 금요일 주가가 약 20% 정도 급등했는데요. 화면에 주봉 차트를 보시면 주가는 전체적으로는 횡보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121선을 제외하면 이평선들이 수렴되었는데요. 이번에 상승 흐름을 잘 살려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수급을 보면 기관은 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은 한 달 동안 매도를 하다가 이번 주에 대량으로 매수했다고 봅니다. SM이 급등이 나온 이유는 화면 보시는 공시 때문인데요. 라이크 기획이라는 회사와 프로듀싱 계약 종료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 라이크 기획은 SM의 창립자이자 최대 주주인 이수만 회장의 개인 회사인데요. 제가 SM 사업 보고서를 보니까 이수만 회장은 현재 사내이사로 등재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회사로부터 받아가는 보수는 없고 이 개인 회사가 프로듀싱으로 비용을 받고 그걸 그냥 보수로 가져갔던 것으로 봅니다. 여하튼 일반적이지 않은 이런 계약 구조를 주주들이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요. 결국 회사에서는 종료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를 합니다. 이번 계약이 종료가 되면 80억 원 정도는 절감할 수 있다고 예상이 되는데요. SM의 연간 영업이익이 800억 원 정도 되니까 영업이익이 10% 정도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버넌스 문제로 SM은 국내 주요 엔터테인먼트 기획사이지만 경쟁사인 JYP에 비해서 평가 절하받고 있었는데요. PER을 보면 JYP PER 배수가 26 정도인데 SM은 11입니다. 보통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 멀티플이 11이라면 사실 굉장히 낮은 수치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거버넌스가 SM이 저평가받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는데 이게 해결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저평가 매력도 부각이 되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 증시 주요 일정 보면요. 가장 중요한 일정은 FOMC에서 금리를 얼마나 인상할 것이냐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한국에서 금융 안정 상황 점검 회의가 열리는데요. 이번 회의가 금리 인상을 결정하지는 않지만 미국 금리 인상 발표 직후에 열리니까 아마도 10월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를 드리고 저는 다음 주 주말에 또 한 주간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도 성투하세요. 고맙습니다.